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제가 데일리 뉴스를 좀 늦게 올려드렸어요. 음, 제가 이제 그 9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에 그 새벽 수영을 좀 하는데, 물론 수영 끝나고 와서 해도 되는데, 9월 달 한 달은 화요일 날 오전에 또 제가 세금 정규 과정을 진행을 해야 돼서, 도저히 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차라리 화요일하고 좀 목요일,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오후나 이렇게 저녁에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다도 적긴 적었는데 혹여라도 오늘 좀 기다리셨는데 제 시간에 안 올라와서 좀 이게 기다리셨던 분들 계시다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아마 계속해서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좀 수영을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맥주병이에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참에 좀 배우려고 해서 또 이게 유산소 운동도 좀 살도 좀 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처음 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오전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이렇게 늦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데일리 뉴스 많이 애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좀 이제 비가 좀 이렇게 슬슬 부슬부슬 오고 있고요. 오늘 그 정규 과정도 1일차 했는데 잘 했고, 직방TV 절세의신 촬영도 잘 하고, 또 오늘 예전 직장 상사님 그 전화를 좀 드려가지고 뭐 조그맣지만 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게 이게 왔고요. 오늘은 이제 이거 방송 올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애가 지금 좀 감기 걸렸는데 뭐 이제 좀 본인이 피자를 먹고 싶대요. 물론 저 밀가루 있어서 좀 사주기 싫은데 뭐 어떻게 해요, 또 먹고 싶다는데 사줘야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오늘은 좀 집에서 이게 재충전도 하면서 다음에 할 거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들어가 볼게요. 기사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직장인에서 하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세금 관련된 거 2개, 이렇게 4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볼까요?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불법 복제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페 설명회 열고 유튜브로 소통하고 이제 구직자 그 리크루팅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채용 담당 하시는 분들은 저도 예전에 했었는데 아우 다행이야. 지금 저거 하라 그랬으면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만 하면 안 된다. 해리가 최근 유튜브 채널 오픈해서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연연하게 될걸? 농담이에요. 유튜브에서 기회 참는 제약학회. 자, 이제 제약학회도 이렇게 끼어들고요. 왜곡 가짜뉴스 대응. 이 중에 이제 방송국 안 가요. 유튜브에서 기회 찾는 PD 지망생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제 유튜브가 이제 뭐, 무궁무진해요. 자, 봅시다. 유튜브에서 기회 찾는 PD 지망생들. 방송국 PD 할 때 그 PD고요. 제가 한때 꿈이 신방과 가는 거였는데, 가지고, 죄송해요. 그 PD 되는 거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냐면 다큐멘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알이라든지 막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삶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일이 재밌어서. 자, 그런데 혹시 이제 PD 지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국 입사하는 거죠. 특히 지상파, 우리 KMS 본부. 그래서 이 A씨가 28살인데요. 이분이 지상파 방송국 면접과 콘텐츠 기업 입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국에 갈래 아니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는 작겠죠. 여기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신가 봐요. 평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PD가 된다면 유튜브 채널이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거죠. 영상 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상 연출직의 꿈을 키워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까지는 지상파 방송국 입사가 정말 영상을 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꿈의 직장이죠.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뭐, 와, 1000대 1은 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은 면접 기회를 꼭 살려볼 심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지상파는 면접이 남아있고, 콘텐츠 기업 이쪽은 아예 입사 제의가 왔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채용 전형 도중에 A씨가 콘텐츠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쪽은 예능 영상을 제작하는 연출 PD를 맡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꿈의 직장인 지상파를 간다면 바로 처음부터는 좀 못하죠. 좀 어느 정도 좀 경력도 쌓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치 같은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좀 밑에서부터 좀 해서 좀 간판을 보고 갈 거냐, 아니면 좀 규모가 작은 데를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냐, 그럴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을 보면 좀 그래도 간판을 간 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인더스트리를 항상 같이 보라 그랬잖아요. 인더스트리와 잡, 직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유튜브 영상 산업에 있어서는요, 좀 기존하고는 다르게 갈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은 방송국에서는 연출을 맡으려면 7년은 좋게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바로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존중받는 환경에서 나만의 개성을 담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PD 지망생들이 최근 들어서 유튜브 플랫폼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사도 기존에서 많이 봤지만, 지상파들이 지금 기존의 다른 어떤 종편이라든가 다른 거에 좀 많이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기회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기사예요. 또 여기 현상이님 유튜브 닉네임 현감독,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방송국 입사를 준비해라 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영상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개인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 촬영 편집 기술을 설명하는 튜토리얼 영상이 주요 게재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요즘에 많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영상을 좀 하고 싶어서 교육을 들었는데, 또 듣고 나면 까먹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채널에 그런 튜토리얼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만약에 제가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이널 컷 프로인데, 이 파이널 컷 프로에 관련된 영상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누가 계속 튜토리얼을 올려주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구독도 하게 되고 당연히 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이 현 감독님이라는 분이. 외주 제작비를 주 수입원이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튜토리얼 영상 올리면서 본인이 외주에서 받아서 하면 그걸 이제 제작해줘가지고 하는 게 이제 주 수입원이었는데, 유튜브는 이제 부대 수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외주 제작자들이 영상을 의뢰하는 고객사들 응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유튜브는 눈치 볼 고객사가 없어서 원하는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의 팔로워가 3만 명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3만 명이 불과하다면 어떻게 해?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지금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제 좀 대놓고 말을 해야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에게는 작은 숫자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1만 명 가고요. 내년, 내후년 뭐 3만, 10만 가는 거지 뭐. 자, 협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와, 3만 되면 협찬이 많이 되나 보구나. 그런데 협찬이 좀 될 만한 영상이 올라와야 돼,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자, 영상 보세요. 영상 제작과 관련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카메라 회사인 캐논, 니콘, 파나소닉, 소니에서 간접 광고 콘텐츠 제작을 의뢰한다. 와. 제가 요즘에 이런 간접 광고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데, 뭐, 날씨 예보를 하면서 뭐 미세먼지 관련된 거에 있어서 무슨 공기를 맑게 하는 땡땡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플랫폼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빌려주면서 광고를 받는 게 그렇게 잘못되는 건가? 막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연관성만 떨어지지 않고 뭐 이게 제대로 된 정보 중에서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은 그런 간접 광고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3만 명인데 이 간접 광고 컨텐츠 제작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강연 등 오프라인에서 수익을 얻을 기회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런 강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들인, 잘 들으세요, 외주 제작비와 부대 수입을 합치면 월 매출이 1,000만 원 자란다는 거죠. 월 1,000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1년 되면 연봉 1억 되는 거죠. 물론 직장에서 받는 연봉 1억하고 조금 약간 질은 다르죠. 본인이 계속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박차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노코멘트 할게요. 근데 아무튼 좋아요. 어, 급여,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왔을 때 급여의 2배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월 한 1000 정도는 돼야 뭐 이것저것 빠지고 뭐 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나와요. 백은주 씨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외주를 받아서 컨텐츠를 제작하다가 또 거기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팔로워가 4,000명까지 늘었는데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주 섞인 농담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 저번에도 나왔던 뭐 MBC 1000 몇 명이 이렇게 했던 어제 하루 MBC 광고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가 6살 이보람량의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했으니 MBC의 경영 위기가 아니라 생존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굉장히 좀 기분이 정말 좀 약간 좀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 좀 참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이게 어떤 큰 대세에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빨리 느껴서 내가 정말 유튜브 관련된 거를 뭔가 해보시겠다면은 뭔가 빨리 뛰어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건 영원할 수는 없어요. 또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은 빨리 거기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포인트 해가지고 나희선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그분 아닌가? 도티.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저랑 동문이었더라고요. 연세대 법학과 4학년 시절 저는 경영학과였고요. 4학년 시절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 시작했다. 2013년 10월에 와 나는 이제 이직했는데 야 잘했네.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샌드박스 이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왜 본인이 했는지 그런 거에 나와 있는데 2014년 이렇게 창업했다. 그럼 이분이 원래 창업을 하신 분이구나. 나 잘못 알았네. 미안해요. 최근에 간 게 아니고요. 300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했고 지난해 매출이 280이요. 그러니까 최근 이런 그 MCN이라고 하는데 요런 회사에서 샌드박스랑 트레저 헌터하고 다이아팁인가? 뭐 이렇게 한 3개인가 좀 유명한데 샌드박스 매출액 그 뛰는 게 되게 그 돋보이더라고요. 자, 화이팅 하시고. 그래서 저도 뭐 여기 300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했다는데 저도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꿈까지라고 좀 그렇고. 그래서 보세요. 왜 그러면 이걸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는 거 보고 유튜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거를 보고 이렇게 캐치를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래 산업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이종 산업에 연계를 시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디지털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맞아. 이것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룬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요. 저도 지금 처음에 제 채널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요? 직방TV 절세여신을 하면서 제가 댓글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을 보고 저한테 넘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제 채널에 아무것도 없이 횡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개 영상 올리고 강의된 거 좀 한시적으로 풀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일찍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구독자 이 사람도 보세요. 1000명 정도 모아서 방송국 입사할 때 스펙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250만이 된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다. 작게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계속 그걸 늘릴 이렇게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방송을 시작한 바로 이듬해부터 방송국 입사를 접고 유튜버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콘텐츠의 기획에서부터 모두 책임졌는데 직접 영상에 출연하면서 팬덤과 채널의 영향을 체감했다는 거죠. 전업으로 삼으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세감, 변화의 원인을 꼽자면 대세. 쉽게 말해서 지금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 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세는 서울과 수도권이잖아요. 특히 서울이잖아요. 대세에 올라타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정말 좀 빠지거나 정말 이상한 물건 아닌 한 웬만하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흐름을 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기사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여기 직장인에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어, 나머지 뭐 광고 글이 많아서 직장인 이직 경로 2위가 지윈 추천. 그럼 1위는 뭐냐? 그냥 공채 지원했다는 거예요. 약간 좀 결론이 허망했는데 의외로 공채 그 지원하는 게 그냥 FM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서치펌이나 헤드헌터는 매를까 했는데 거기도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직구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시도 때도 없는 휴가 중에 연락, 철통 방어, 노하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썩 좀 이렇게 좋은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가 휴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연락을 철통 방어할 거냐 그건데 보는 사람마다 좀 느낌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링크로 좀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핵심적인 것만 몇 개만 좀 볼 텐데 대놓고 휴가 홍보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카톡 프로필에 얼굴 사진 대신 휴가 두 글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새빨간 배경에 흰색 글씨로 휴가라고 적힌 사진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메시지에는 휴가 중 연락이 어렵습니다라고 적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대놓고 알리면 단체 여기 이제 요런 게 있는데요. 휴가철에는 전화하기 전에 상대방 카톡 프로필부터 확인하는 문화가 어서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카톡을 대부분 다 쓰니까 그러긴 하는데 의외로 또 카톡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프사 같은 거 잘 이렇게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했다고 전부 다 상대방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약간 오산이에요. 제 말은 약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알람을 줄이는 경우, 아예 꺼놓는 경우도 있다. 제가 약간 애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알람을 그냥 저는 아예 꺼버려요.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연락할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람을 좀 그냥 꺼놓고 특정 시간에만 이게 확인하는 걸 저는 좀 해요. 저는 약간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전화해서 안 받으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저도 사실 솔직히 그러거든요. 제가 급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되면 솔직히 좀 답답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럴 때 쿨하게 어떻게 하죠? 음성 메시지 남기죠. 그러면서 확인되면 연락해.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화 받는 사람도 음성 메시지 주로 확인해가지고 뭐 이게 또 연락하지도 않아. 자기 내킬 때 연락해. 저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연락할 사람들은 연락해놓고 뭐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약간 저는 그런 게 좀 좋아 보였어요. 뭐 해외여행을 떠나는 직장인이라면 휴대폰 유심을 바꿔 끼우는 방법도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아예 원천 차단하고 싶은 직장인들은 휴대폰을 두 대 마련하다 해서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개인폰 하는데 저도 개인폰이 있고요. 업무용 폰은 제가 이제 블로그 같은 거에다가 막 댓글 달아놓잖아요. 번호 오픈하는데 거기에 가끔 이렇게 좀 상담을 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다 일일이 대응을 해버리면 제 개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대신 제가 정규 수강생들은 제가 일일이 다 저장을 다 해놔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제 개인 폰에서 알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푹 쉬어라 단톡방을 강퇴당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김주임 대리급이죠. 시차가 없는 일본으로 여행 가는 바람에 거기서도 업무를 처리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에는 시간대가 반대인 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받다고 했는데 휴가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낮은 탓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 그런데 여기 김 과장이 있는 곳은 몇몇 회사에서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을 불고 있다는 거죠. 서대리 같은 경우에는 부서 단톡방에서 강퇴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휴가자는 무조건 푹 쉬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팀장이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도 좀 배려가 많은 팀장님이시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휴가 중에도 회사 연락을 수시로 받았는데 막상 단톡방을 나오니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다. 이런 문화는 위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김 차장은 업무에는 연속성이 있는데 단톡방 나가버리면 그동안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 헤맬 수 있다. 휴가 마지막 말에 단톡방을 열어 한 번에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냐. 맞는 말씀인데 저는 약간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카톡 단톡방이 없었을 때 일을 못했나요? 없어도 일 잘했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마지막 날에 내가 해야 되나? 가서 그날 뭐 차 한잔 하면서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전해드리면 되는 거지 뭐.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이 차장님하고. 아무튼 이게 누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상황들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개별 케이스가 다르니까 현명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공유 드려 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기사 볼 건데요. 요거는 약간 일부러 제가 연관성 있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거 볼 거냐면 양도세 중과에 나온 거세진 상한제 풍선 효과,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 요거 하나 볼 거고요. 또 하나가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히 좀 좋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대전 서구 동네에서 만나다 해서 현장 세무상담실 운영하는데 대전 서구 상담이 많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하기로 하고 뭐 제가 찾은 기사는 요거 서울 집 사자 집안 큰손 움직인다. 자, 요거랑 아까 나왔었던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 얘가 약간 연관되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겠다. 그래서 요걸 먼저 보는 게 낫겠다. 서울 집 사자. 집안 큰손 움직인다는 거예요. 서울 집 사자.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상한제 추진에도 서울 집값 꿈틀. 7월 상경에서 한 투자가 다시 1000건이 돌파했다. 자,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추이. 자, 보시면 한국감정원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서울의 아파트 총 거래량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00건이다. 그러면 그 1000건 중에 서울 사람들이 산 건수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산 거주자가 산 건수가 나와요. 그래서 서울이 뭐 400 그리고 서울 외 사람들이 뭐 600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400건은 실거주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리고 이 600은 다시 또 나눠요. 수도권하고 지방으로.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 가능성이 높죠. 실거주로. 그런데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온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실거주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서울의 특수성 때문에 이 경우에는 투자인 수요가 많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투자 수요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가면은 이거는 실거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3초만 기다리세요. 네. 도대체 저 새는 무슨 새일까요? 제가 이제 동물 이런 걸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러는데 새 소리가 별로 너무 막 신경 쓰여가지고 좀 다 듣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한국감정원에 있어요. 그 한국감정원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보면 지방 거주자들, 지방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산 그것만 이제 데이터를 본 건데 단위가 건수. 그래서 2018년 9월 9.13 대책 나오기 직전에 진짜 서울 진짜 집값 미친 듯이 오른 거 기억나시죠? 이제 온 서울이 다 빨갰어요. 걔가 이제 2,754건이었고요. 9.13이 나오면서 787건으로 확 떨어졌죠.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계속 300건대를 유지하다가 5월 달에 이제 699건이 되고 7월 달에는 이게 1498로 좀 갑자기 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엇비슷하게 이제 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왔는지 한번 보자. 왜 이 서울 지방 거주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살까? 자, 보겠습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도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서울집을 사주려는 지방 큰손들의 상경 발길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7월 다시 1000건을 넘어선 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10월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10월 힘들 것 같아요. 자,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은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총 7,009건.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총 7.9건이 있는데 이 중 외진 매매 건수가 1,498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만에 네 자릿수를 회복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좀 심플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각 지역에 따라서 외지인들이 어디를 가느냐 이것만 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뻔하거든. 그래서 딱 키가 되는 핵심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좀 투자를 심플하게 하신 분도 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다. 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해 3월 3,098건까지 치솟았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가 4, 5, 5월에서는 1000건대, 6월에 800건대로 추락했다가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13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다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방 큰손들이 서울 아파트 매입을 어디 했느냐 봤더니 강남 4구, 역시 강남 4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를 곳, 관심 있는 쪽에 먼저 가요.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이왕이면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좋은 데. 지금은 거의 서울 상승장의 약간 끝 무렵, 아무튼 최소한 중반은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서초에서는 6월 29건에서 7월 91건으로 3배 이상, 강동에서는 33건에서 87건, 2배 넘게, 강남은 127건, 송파구 157건, 와. 전월 대비 각각 82%, 그리고 송파는 84% 외진 매매 건수가 증가한 거죠. 전체 매매 건수에서 외진 매매 비중도 강남 4구 모두 20%를 넘어섰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합들이 사업을 미루면서 공급이 줄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결국 가격 상승이 기대돼 웃돈을 주더라도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거래 건수에서 정말 거래 금액, 뭐 연식 이런 것까지 이제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답이 명확해지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갈수록 두드러지는 지역 간 집값 양극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도대체 내가 지방에서 돈은 있는데 투자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의 공급이 더 줄어든다. 그렇지 않아도 공급 줄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하면 이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게 더 빨라져요. 가속화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투자할 데가 없다. 세 번째, 지금 유동성,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게 좀 풍부해지는데 거기에 금리까지 지금 인하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금융기관으로 안 가고 이렇게 실물자산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요 한국감정원에서 보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좀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또 뭐 집사라든가 이런 유료 사이트, 전문 사이트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걸로 보시면은 더 편하실 거예요. 집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바로 보면 될 거예요. 돈 안 내도. 웬만한 기능은 무료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자, 하나 또 봅시다. 자, 거세진 상한제 풍선 효과.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 그러니까 신고가가 뭐냐면 신고한 가격이 아니고 신고가. 새로운 뉴 고가 하이 프라이스. 그러니까 기존의 고가를 이제 갈아치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가 비중이 34%, 강남구 55% 가장 높다 이거죠. 아까 나왔던 지방의 큰 손들이 어디 간다? 강남 4구 여기 나죠.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같잖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신고는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7, 8월 거래가 지속 집계 중인데, 이제 요게 더 올라갈 건수가 높죠. 비중이 더 올라갈 것도 높아요, 지금. 자, 정부가 똑같죠. 아까 그 기회랑 좀 멘트가 좀 톤이 비슷하지 않아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고죠. 아직 시행은 안 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다. 상한제 시행으로, 상한제로 시행으로, 이런 게 좀, 이거 상한제 이거 빼야지. 로자 빼야지, 이거. 좀 꼰대스러웠죠. 자,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웃돈을 주더라도 아파트 매입선을 움직이는 활발하다는 게 주성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야, 이거 문장 아까 그거랑 너무 비슷한데, 아까 어디 썼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 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서울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너무 비슷한데, 이거. 아무튼, 보자고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봤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계약 거래가 966건인데 이 중 331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와, 되게 높네. 올해 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까 강남 4구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신고가 경신사에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5월 22.4%, 6월 25.9%, 7월 29.37%, 이어 8월 들어 34.16%를 기록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8월보다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특히 강남구가 이달 들어 거래 비중이 신고가 거래 비중이 55.56%. 와, 엄청 높아졌네. 똑같아요. 보세요. 상한제 시행에 따른 새아파트 공급 부족과 희소가치 부각으로 새아파트를 찾는 매수세가 늘면서 실제 거래 가격도 지난해 8, 9월 수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치팰리스, 나 이거 볼 때마다 내 수강생 생각나. 이거 팔지 마라 그랬는데 1억 9천만 원이 비싼 수준. 29억 2천만 원. 호가는 32억 원. 와. 그리고 양천, 동대문, 동작구 등도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점점 메인 쪽으로 가는 거죠. 양천도 가고 목동이 있으니까 동대문, 동작구 이쪽으로 가는 거죠. 동작구가 이렇게 가는데 바로 옆에는 관악은 왜 안 갈까요? 가겠죠, 언젠가. 자, 그래서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외에 신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서, 자, 왜 부족할까? 서울은 이미 땅덩어리가 다 개발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공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신축, 입주 5년 이하로 봤네요. 그래서 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부각될 거다. 이로 인한 강남 여기서 3구만 봤네. 3구 일반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 가까운 곳, 더 정확하게는 한강 주변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저 오늘 직방 잘 촬영하고 왔습니다.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부동자금이 약 1100조라고 하네요. 와, 엄청 많다. 우리 지난번에 정부 재정 규모 봤죠? 내년 예산. 올해는 470조, 내년이 514조. 예산 확정됐죠. 그러니까 514조인데 그거의 2배가 넘잖아요. 부동자금이 약 1100조. 엄청난 거죠. 국가 예산 1년치도 엄청난 건데 이 부동자금이 2배가 넘는다. 그래서 이 재건축 지위 양도금지 및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이 적다 보니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좋은 물건이어야 되겠죠. 저도 뭐 서울에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의무 임대 기간 다 끝나고 팔려고요. 예.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에 봤던 이 두 가지 기사 있죠. 서울 집 사자, 지방 큰손 움직인다. 전월세 상한제 풍선 효과, 분양가 상한제 풍선 효과,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연관된 기사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기사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 정리를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면 해야죠.
자, 봅시다. 데일리 포커스를 제가 오늘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4개 기사를 봤고요. 자, 1번. 유튜브에서 기회 찾는 PD 지망생들. 뭐가 핵심이었죠? 플랫폼의 변화. 유튜브였죠. 그래서 유튜브 하려면 빨리 해라. 지금도 늦진 않았다. 자, 그리고 이 변화의 방향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방향. 예, 항상 중요한 게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이미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지상파 쪽에서 이런 종편, 그리고 유튜브 개인 1인 미디어 쪽, 1인 미디어 쪽으로는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지.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세요. 되는 플랫폼에 올라타시는 게 유리하지, 안 되는 거 해가지고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두 번째, 휴가 중 연락 철통 방어 노하우. 자, 대놓고 휴가 홍보. 그리고 폰 알림 오프. 그리고 뭐 아예 단톡방에서 일정 기간 나가는 것도.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좀 서로 배려하자. 정답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배려해서 어차피 직장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정말 제가 군대 있을 때 정말 제가 하나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것라기보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상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멋있어, 나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제대 날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 갖지 마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직속 상사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미련 갖지 마시고 좋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직장 생활이. 자, 3번이 뭐였죠? 자, 서울 집사자, 지방 큰손.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거주 지역별로 어디를 샀는지 알 수 있다. 이거는 따로 별도로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해볼게요. 그래서 지방 거주자가 서울 매입하는 추이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나겠죠. 그럼 왜 살까? 첫 번째, 오를 거라고 예상. 두 번째, 서울 지방 양극화. 세 번째, 기사에 나왔지만 세 번째, 투자할 곳이 없어서. 유동자금. 요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자, 4번. 이거랑 좀 비슷한 거였죠. 분양가 상한제, 풍선 효과.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위 3기사와도 연계가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지방 큰 손들이 와서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형들 돈 많은 거죠. 위 3번 기사와도 연계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실거주자 마련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조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조급해지면 안 되는데, 근데 꼭 가격이 오르면 그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연계된 거 보고요. 특히 강남구가 벌써 55%, 55%로 가장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공급 부족일 거다. 하나금융연구소. 그리고
매물 적다. 이것도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공급 없다는 거잖아요. 직방, 함영진, 직방, 랩장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연계해서 보세요. 제가 단순히 기사를 셀렉하는 게 아니라 연관되는 거,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거를 위주로 나름 하니까 저도 나름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소중한 시간에 하는 건데 특히 여러분들도 이거 일일이 듣는 것도 일이에요. 솔직히 말이 그렇지, 이거 40분이 지금 40분 넘었는데 이거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도 쓸데없는 시간 좀 뺏게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늘 감사드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는 변화를 가져가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천천히 해서 들었을 때 도움되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들으시고요. 특정 기사에 대해서 도움 받고 싶으시면은 주말에 하는 포커스 뉴스를 들으시고, 그리고 좀 나는 좀 더 짧게 하고 핵심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제가 이제 또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좀 힘든데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좀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기사 데일리 뉴스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저는 이제 예전 같았으면 끝나고 아침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좀 많아서 좀 제가 좀 돌봐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퇴근하시고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하루 어땠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 내일 하루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행복해질까? 어떤 거 하면 더 좋을까? 지금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하는 일이 내일 해도 후회가 없는 그런 일인가? 라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의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